안녕하세요. 8월의 첫날이 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8월 시장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섹터들을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장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보는 게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결국은 오늘 지수 자체는 한 차례 한 10시에서 11시 사이, 요때 이제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살짝 흔들리는 구간이 있었지만 바로 또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최근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몰이를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지수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금일 중국 시장이 10시 이제 선물 시장 개장을 하면서 10시부터 한 11시 10분까지 좀 하락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영향들을 우리 시장도 좀 받았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재차 반등의 과정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빠르게 다시 시가 부근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증시가 7월달이 사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7월달이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왜 하락을 했는지가 명확해지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됐을 때 지수는 반등이 가능한 거거든요.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항상 상승을 할 때나 하락을 할 때나 마찬가지지만 수급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식의 이제 하락을 보였던 이유는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죠. 자, 선물을 일자별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 7월 30일날 외국인들이 12,929계약의 대량 선물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지수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12,929계약 선물 매도를 보였는데 금일 9,356계약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즉 지난 금요일날 매도한 부분의 대부분의 수량이 한 3,000개 정도를 내버려 두고 한 대부분의 수량 자체가 금일 바로 하루 만에 환매수가 됐다라고 해석이 될 텐데, 미결제 약정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날은 미결제 약정이 쭉 증가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좀 있었다면, 오늘장 흐름 한번 볼까요? 오늘장 같은 경우 쭉 보시면 시작 전부터 이게 종가입니다. 결국은 미결제가 감소를 했죠. 물론 장중에 이제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하락을 했을 때 살짝 늘어나는 구간이 아주 잠깐 나오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미결제가 시가 대비 하락을 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말인즉슨 금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난 금요일 들어왔던 그러한 매매에 대한 환매수가 됐든 환매도가 됐든 전반적인 환매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의미고요.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들은 대량의 매도를 보이고 금일 대량의 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들어갔던 매도 수량의 상당 부분이 금일 시장에서 환매수로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매도 수량이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들어온 수량에서는 3,000개 수량 정도가 아직 남아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잠시 잠깐 미결자가 늘어나는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3, 4천 개 가량의 매도 물량들은 좀 남아있지만 상당 부분은 좀 해소가 되면서 그나마 이제 수급적으로는 조금 다행인 모습으로 금일 시장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8월 시장의 첫 출발은 나쁘지 않은 그러한 출발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7월 달에 장이 어려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지난 금요일날 나왔던 형태로 매도에 대한 공세를 크게 한 3번 정도 보여줬던 게 7월달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환매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왜 외국인들이 자꾸 아래쪽으로의 그런 공략 포인트를 잡고 진입을 할까?
고민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한다라는 건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왜 하락하는 것을 원할까? 그리고 만약에 그들의 생각과 반대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선물 매도를 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손실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주식에서의 공매도와 마찬가지인데 왜 아래쪽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베팅들을 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보면 아무래도 주식이 좀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런 액션을 했겠죠. 그럼 왜 주식이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국내 시장 자체가 매수세가 좀 약하다 라는 것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제적으로 올해 한 해 내내 IPO가 많았지만 특히 이 7월 말 8월 초 이 시점에 지난주에는 카카오뱅크 그리고 이번 주에는 크래프톤 그 외에도 지금 8월달 사실 줄줄이 IPO 일정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덩치가 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청약 증거금으로 많은 금액을 좀 잡아먹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증시에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기 매수세 자체가 좀 얇아져 있겠죠. 그러한 구간들을 좀 공략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형 IPO가 어느 정도 일단 일단락이 되는 게 금주에 있는 크래프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크래프톤 청약은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환매가 되는 날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즉 이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 이번 주 월화수에 대한 수급과 증시의 어떤 움직임, 방향성 이런 것들은 향후 8월 시장도 8월 시장인데 올 하반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금일 시장뿐만이 아니라 내일과 내일 모레 시장까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첫 출발은 나쁘지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러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얇다라는 거 말고도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들을 우리나라도 어쨌든 아시아 증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중화권 증시는 아니지만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지난 금요일은 나스닥 선물의 장중 급락도 영향을 또 줬지만 정작 미국 시장은 그렇게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외국인들의 환매수가 금일 발생을 하면서 일정 부분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요. 7월달에 우리가 어려웠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나마 저점이 좀 올라오는가 했는데 지난주에 이 부분마저 훼손을 시키는 이러한 장대 음봉이 지난 금요일날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구간입니다. 부담이 되는 구간인데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다만 7월 중에 기록했던 저점이 3190포인트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 포인트대가 3180포인트대입니다. 즉 이 3180에서 3190 이 자리를 붕괴하지 않는 한 고점은 낮아지지만 저점은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수렴 형태의 움직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3223포인트로 금일시장 마감을 했는데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전히 향후 지수의 어떤 추세 여부 내지는 박스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지수대는 3190에서 3180대다라고 놓고 보시면서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자 여기 제가 이제 연두색으로 네모 박스를 좀 쳐놨는데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다행히도 금일시장 반등이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 주요 지지대를 이탈할 것이 단기적으로는 좀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금일 바로 이렇게 반등을 보이면서 일단 스탑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내일부터의 움직임도 중요하겠는데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흐름으로 코스닥 시장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은 외국인들의 환매수로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였던 지난 금요일에 그러한 힘든 과정들을 딛고 좀 그 폭은 좀 아쉬울 수가 있지만 일단 반등에 성공한 하루였고요. 폭 자체는 사실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매도를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오늘 당장 많이 오르긴 좀 어렵습니다. 지수가 이 자리에서 강한 반등을 보이기 위해서는 환매수가 일단 완료가 돼야 돼요. 다행인 건 환매수가 상당 부분 금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의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는 목요일 이전, 즉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이 이제 8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8월 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식들이 뭐가 있을까, 섹터가 뭐가 있을까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8월에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자, 이제 7월 달을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7월에 강했던 섹터가 뭐였나요? 7월에 사실 지수는 어려웠는데 두 가지 강했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2차전지였고요. 그리고 하나가 메타버스였습니다. 이 2차전지와 메타버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장산업이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른 점도 있어요. 정확하게 2차전지 섹터와 메타버스는 좀 영역 자체는 좀 많이 다릅니다. 같은 성장산업이지만 그런 영역 자체는 굉장히 다른데, 2차전지는 이거를 또 좀 큰 개념으로 보면 2차전지는 결국 자동차 섹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자동차 섹터를 완성차 업체들, 2차전지 업체들, 그리고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되죠? 부품 업체들, 그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자, 이러한 업체들을 모두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는 큰 산업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유독 7월달에 2차전지가 강했습니다. 즉, 완성차보다는 밑단에 있는 대표적인 성장하는 2차전지가 좀 강했다라는 거고,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과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는 섹터, IT거든요. 우리가 이제 8월 달에는 이 IT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자, 2차전지 한번 7월 달에 강했던 2차전지의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봐볼게요.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에서 7월 달에 대표적인 시세를 줬던 종목이고, 아직도 움직임이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이 에코프로비엠의 사례에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7월달에 움직이기 전에 6월달 움직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6월달까지 움직임이 어땠느냐. 자, 이게 이제 6월달까지인데요. 어땠나요? 이미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었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7월달에 대장 종목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이 6월 말의 흐름이 이미 힌트를 약간 주고 있었다는 거죠. 고점 돌파를 하고요. 고점까지 눌림이 나오고 재차 반등을 하는 과정이 6월달에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7월달에 이렇게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어떤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내에서 성장산업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 지수를 구성하는 이제 대형 섹터 중에 자동차랑 비교될 만한 IT 섹터를 생각을 해볼 때, IT도 자동차처럼 소부장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완성품 IT 업체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이런 대형주들보다는 성장성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가 소부장이죠. 어떤 소재 국산화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소부장 섹터들이 지금 실적의 증가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술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7월에 움직이기 전에 6월달에 힌트를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8월에 만약에 진짜 IT 소부장이 간다면 7월달에 좀 힌트를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말이 맞다면 조금 더 신빙성을 갖고 이 8월달 소부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소부장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관심 종목 판에 넣어놓은 종목들만 해도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재밌는 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마치 6월달에 에코프로비엠이 그랬던 것처럼 신고가를 그 어려웠던 7월 후반에 잡아냈던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몇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6월달에 이렇게 돌파를 처음에 시도를 하고 7월달에 시세가 난 것처럼 7월달에 지금 돌파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원익QNC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원익QNC라는 종목의 고점은 이 정도 자리였죠. 3만원대 초중반 정도 자리인데, 사실 지금 자리가 어떻죠? 기존 고점이 이 정도 레벨이었는데 기존 고점을 이렇게 살짝 돌파를 해놓은 자리입니다. 딱 7월달까지 가요. 그쵸? 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GST 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자리 어떻죠? 기존 고점이 이 정도 영역이었고요. 살짝 돌파하고 살짝 눌림까지 나온 이 정도 자리죠. 에코프로비엠과 굉장히 흡사하죠. 에코프로비엠의 6월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PCB 대표 업체 한번 볼까요? 심텍 어떻죠? 뭐 정도는 좀 다르지만 기존 고점이 이 정도 레벨이었죠. 이 정도 레벨이 기존 고점이었는데 이 7월 말이 어땠죠? 기존 고점을 살짝 돌파를 했다가 살짝 눌려줬다가 지금 다시 기존 고점 부근까지 갖다 놓은 양상이죠. 그렇죠? 고점 구간 트라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큰 종목 한번 보여드릴까요? DB하이텍인데요. 얘는 아직 기존 고점이 이 자리에 있죠. 아직은. 그런데 어떻죠? 지금 7월달의 움직임 자체가 물론 이제 마지막 주에 좀 조정은 있었어요. 7월 마지막 주에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조정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우상향 패턴들을 지금 계속 유지해주고 있죠. 바닥권에서는 사실은 꽤 올라와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의 예를 들어보면 테스라라는 종목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이제 DB하이텍처럼 아직 1월달 고점까지는 조금 남아있지만 7월달 움직임 어땠습니까? 상승의 흐름들을 제대로 지금 기술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즉 준비가 되어 있는 자리까지 갖다 놨다라는 겁니다. 자, 한미반도체 어땠을까요? 기존 고점 여기였죠? 자, 기존 고점을 7월 막판에 이제 돌파를 하고요. 지금 살짝 눌려준 이 자리입니다. 그쵸? 하나마이크론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기존 고점이 여기였습니다. 역시 7월 중순경에 돌파가 나오고 지금은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가요? 지금 보여드린 종목에 물론 테스나나 DB하이텍처럼 추세가 좋게 바닥권에서 돌려 나오는 종목들도 있으나 어떻죠? 고점을 이미 7월달에 트라이를 하고 눌림 과정에 있는 종목들,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심텍, GST, 원익QNC 이러한 종목들이죠. 지금 그림 자체는 GST의 모양이 가장 좋기는 하네요. 기술적으로. 자, 어찌됐든 이러한 종목들은 이미 고점 트라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종목들이 더 있을, 조금 큰 종목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SK 머티리얼즈 한번 볼까요? 어떻죠? 기존 고점이 여기였죠? 여기였죠? 자, 7월 말 돼서 이렇게 큰 돌파가 이루어졌고 지금 이렇게 눌림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IT 소부장이 은근히 이미 고점 트라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연달아 좀 나오고 있어요. 마치 6월달에 에코프로비엠이 고점 트라이를 한 것처럼. 즉 8월달에 지수가, 코스피 지수입니다. 7월달에 이렇게 하락한 지수가 8월달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 부분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냐 라는 관점에서는 일단 IT 소부장이 가장 유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이오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 바이오가 굉장히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매매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바이오는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이 바이오 종목들이 이뤄내고 있어요. IT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올해 상반기를 돌이켜서 보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하락해어 있는 신약개발 바이오 업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코스닥 지수가 추세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종목들의 기여도는 그닥 높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스닥에 속해 있는 IT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의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카카오 게임즈도 급등을 했고 에코프로 BM도 급등을 했고요. 펄어비스도 급등을 했죠. 이러한 일부 종목의 영향도가 훨씬 컸지 전반적인 바이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한번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SK 머티리얼즈, HLB, 시젠, CJ ENM, 알테오젠 이 순위입니다. 물론 여전히 시가총액 10위 내에 시젠이나 알테오젠, HLB, 셀트리온 그룹 같은 바이오 업체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어땠냐면, 과거에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HLB라는 주식이 아마 시가총액 2위, 3위권에 있었을 거고요. 시젠이라는 주식도 2, 3위까지 있었던 주식이고, 그 외에 상당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이 시총 상위권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죠. 바이오가 소외가 되고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 BM, 펄어비스 이러한 주식들이 올라오면서 시총 상위권에 이러한 종목들이 전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 거죠. CJ ENM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종목들이 시총 상위단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바이오주는 코스닥 꽤 어떤 추세 상승의 기여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바이오주가 어떤 트리거를 만나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게 됐을 때는 코스닥 지수의 추세가 조금 더 강한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다 만큼 호재는 없습니다. 증시에 있어서 전반적인 신약개발 바이오들은 1월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트리거가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이번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백신 가격을 올린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코로나 백신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백신의 무기화 내지는 어떤 백신 주권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소식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백신 가격을 지금 화이자 모더나가 올린다고 해서 화이자 모더나를 안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능이 좋은, 효과가 좋은 그러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관련된 제품을 만든 제약사가 키를 쥐고 있고요. 이 제약사가 가격 결정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가격을 올린다고 안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말인즉슨 후속으로 지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이 모두 상품을 출시할 수는 없겠으나 상품을 추후에 출시를 하게 됐을 때 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시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지금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되는 현재와 같은 구도에서는 지금 뭐 부스터샷 얘기도 나오죠. 부스터샷이라는 것은 기존에 맞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백신을 주기적으로 맞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연례 행사처럼 이 백신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성능만 좋다면 이 값어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데서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업체들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한 폭 더 넓게 생각을 하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도 결국은 신약의 한 부류거든요. 즉 신약 자체가 실제 제품이 출시되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제품이 출시됐을 때를 가정을 하고 임상이 성공했을 때를 가정을 하고 그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성공이 됐을 때 얻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신약 개발 업체들의 전반적인 멀티플이 추가적인 상향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해석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코로나 백신 가격을 올린다라는 이 뉴스에서 전반적인 신약 개발 업체들의 재평가도 일정 부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내에서는 또 때마침 바이오주들이 1월달부터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섹터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소부장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면 소부장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산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2차 전지가 갔다면 8월엔 또 역시나 이제 자동차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는 자율주행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자율주행도 1월달 고점 이후에 오랫동안 쉬었어요. 오랫동안 쉬었고 결국 주가라는 게 오랜 기간 쉬고 오랜 기간 가격 조정을 주다 보면 충분히 이제 저점에 대한 메리트는 찾아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트리거를 만나게 됐을 때 상승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8월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8월 중순경에 테슬라의 AI 데이가 있죠.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단순 2차 전지 업체가,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골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번에 AI 데이를 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는 충분히 반향을 이끌 만한 그러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자율주행 업체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쭉 볼까요? 주가가 바닥권에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하면은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이 모트렉스라는 종목,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큰 시세를 줬던, 그리고 오랜 기간 지금 기어가고 있는 조정을 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바닥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작년 가을에 시세를 주고 오랜 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준 이후에 지금 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한번 볼까요? 칩셋 미디어도 굉장히 긴 지리한, 뭐 많이 빠졌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지리한 하락 과정들을 좀 거쳤고요. 금일시장 241선 부근에서 양봉을 띄우면서 일단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금일시장에서는 이제 관련돼서는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가장 좋았는데, 이 종목 보시면 연초에 시세를 강하게 줬었고요. 역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병행하다가
지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으로의 이러한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월의 첫 거래일인데 8월 중순에 있는 AI 데이까지는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2주 안에 조금 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또 섹터로 자율주행 섹터를 말씀을 드리겠고, 이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 AI 데이가 중간중간 이제 내용들이 나오겠죠. 어떤 형태의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될지 내용들이 오픈이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오픈이 될 때마다 시세 탄력도가 좀 더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에이테크 솔루션이 관련된 섹터 내에서는 가장 좋은 거래량과 움직임들을 현재 수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8월에 주목할 섹터로 제가 지목을 한 거는 1번 IT 소부장이고요. 자, 2번 바이오고요. 3번 자율주행입니다. 자, 해당 섹터 각각 포인트는 조금씩은 다릅니다. IT 소부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7월에 2차 전지가 움직인 것처럼 8월엔 IT 소부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근거,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실제 7월에 움직이기 전에 6월달의 흐름과 지금 IT 소부장 대표 종목들의 8월달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7월달의 흐름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쉬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이자와 모더나가 백신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를 일종의 트리거로 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세 번째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일정상의 부분이죠. 8월 중순에 있는 테슬라의 AI 데이를 앞두고 또 때마침 금일 첫 거래일 날 8월의 첫 거래일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8월달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달 지수의 향배는 전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IPO가 워낙 그동안에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끝나고 나서 실제 매수세로 연결이 되는지, 즉 IPO로 빠져왔던 자금이 일정 부분 국내 증시로 환원이 되면서 든든한 매수세의 역할을 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파생에 대한, 하방에 대한 공격들도 7월달처럼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7월달엔 또 힘들었던 게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마냥 빠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수가 8월달에 상승 추세를 형성을 할 것이다 라는 개념보다는 박스의 상단을 보러 가는 증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내려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급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현물에 대한 매수세를 체크해 가면서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코스닥과 코스피는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갇혀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달에 코스닥은 추세가 여전히 뭐 나쁘지가 않았고요. 올라갔다 내려온 정도 수준이죠. 코스피는 7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과정이었지만 8월달에 여기서 일정 부분 반등을 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다시 한번 박스로의 획이라는 얘기고요. 오히려 이제 7월에 하락폭을 그래도 8월달에는 일정 부분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8월달 날씨는 덥지만 모두들 좀 승리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 7월달에 힘들었던 것들은 다들 잊고 8월달에 만회해서 이제 플러스를 내는 그러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주식이 내려가고 시장이 조금씩 조정을 준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추세 하락이 아닙니다. 7월달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세 하락을 단정 짓기는 좀 많이 이르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장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